자, 오늘은 교재 80페이지 들어갑니다. 80페이지. 이제 혼합물의 분리. 자, 오늘은 혼합물의 분리를 할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맨 첫 시간에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 어떻게 구분하는지 공부를 했었고, 그 혼합물에는 골고루 섞여 있으면은 균일 혼합물, 골고루 안 섞여 있으면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혼합물에서 순수한 물질로 다시 어떻게 하면 분류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물질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 요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물은 우리가 앞에서 섞여 있구나, 무엇인가가 섞여 있구나, 이 섞여 있는 것을 다시 어떻게 안 섞여 있게끔 분리를 시키는 게 혼합물의 분리다. 그러면 이 섞여 있는 것을 분리를 시킬 때 무엇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의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리를 하는데, 여기 섞여 있는 것을 어떻게 분리를 하냐? 이 분리를 어떻게 하냐?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물질의 특성 뭐 했습니까? 겉보기 성질이 있었죠. 맨 처음에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맛으로 봤을 때, 만져봤을 때, 그래서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맛이라든지 만져보는 촉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 그걸로 구분이 안 되는 것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분류를 했었고, 끓는 점 차이를 했을 때는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평행 구간이 나타나지 않고 약간 더 높거나 낮게끔 되었었다. 그 다음에 어는 점과 녹는 점, 물질의 특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용해도 있었고, 다섯 번째 밀도가 있었다. 이 물질의 특성 중에서 혼합물을 분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것과 밀도를 이용하는 것과 용해도를 이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는 처음으로 나오는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는 것. 요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질을 분류를 할 건데, 오늘은 여기 끓는 점, 밀도, 크로마토그래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방법을 공부할 거고, 다음 주에는 요 용해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용해도가 아직까지 이 개념이 잘 안 잡혔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시간은 물질의 특성 중에서 용해도, 그리고 그 용해도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하는지를 그때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누구를 이용한다? 끓는 점을 이용한다. 끓는 점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어떻게 분류를 할까? 끓는 점. 이 끓는 점을 이용을 했을 때 혼합물을 분리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에 맞아야지만 끓는 점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조건이 안 맞으면은 다른 거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맞을 때 어떨 때 끓는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혼합물을 분리를 할까? 첫 번째 조건. 두 물질이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 됐습니다. 잘 섞이는 거. 잘 섞이는 거. 요 두 물체가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했는데 이때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기 물과 에탄올. 요것이 시험 문제에 거의 다 나요. 다 해요. 물과 에탄올 하면 무조건 끓는 점이에요. 물과 에탄올 하면 무조건 끓는 점을 이용한 거다 라고 알아두시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끓는 점이 달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두 물질의 끓는 점 차이가 좀 커야 된다. 끓는 점 차이가 커야 된다. 자, 달라야 된다는 것은 차이가 커야 된다. 끓는 점이 같으면은 그거는 물질의 특성 중에서 선생님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끓는 점이 같다면은 그거는 같은 물질이에요. 우리 물질의 특성 중에서 끓는 점이 같으면 같은 물질, 녹용점이 같으면 같은 물질, 용해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 양과 관계없이. 그러면 끓는 점이 달라야 된다는 것은 두 액체의 끓는 점 차이가 커야 된다. 선생님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물과 에탄올이라고 했는데, 물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끓는 점이 몇 도야? 100도죠, 그렇죠? 100도씩. 에탄올은 주로 몇 도가 되냐면은 얘는 71도 정도 돼요. 끓는 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한 80도로 끓여버리면은, 온도를 80도로 끓여버리면은 물은 안 끓고 에탄올만 끓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끓어 넘치는 에탄올만 싹 분리해버린다. 물과 에탄올은 잘 섞이거든. 여러분들 물과 에탄올이 잘 섞여 있는 이 용액을 우리가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탄올이 물에 잘 녹았다고 해서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 잘 쓰는 두 글자라면 그게 바로 소주예요. 소주. 소주가 물에다가 에탄올 탄 거예요. 에탄올 많이 타면은 저기 러시아에서 먹는 엄청나게 독한 술이 되는 거고, 물을 많이 타면, 에탄올 조금에다 물 많이 타면은 우리 나라의 소주처럼 되게 술 좀 도수가 약한 술이 되는 거고. 그럼 거기서 순수한 물만 얻고 싶다, 혹은 순수한 소주만 얻고 싶다, 에탄올만 엄청 독하게 먹고 싶다, 그럴 때 물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분리를 할까? 자, 끓는 점을 할 때는 두 액체 혼합물을 끓였어. 여기서 끓여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 변화니? 지금 액체 혼합물이니까 액체가 끓이니까 뭐가 되니? 기체가 되죠, 그렇죠? 액체가 기체되는 무슨 현상? 기화 현상을 이용을 해서, 기화 현상을 이용해서 끓여서 다시 뭐한다? 액체로 분류를 한다. 다시 액체로 분류한다. 이때 다시 액체로 분류한다라는 것은, 액체로 분류한다는 것은 기체를 뭐라고 시킨다? 액체로 액화시킨다. 이때 끓는 점 차이가 다르면 먼저 끓어오르고 나중에 끓어오를 거다. 그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먼저 추출하고 나중에 추출하고 이렇게 한다. 이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중유라고 해요. 중유. 어떤 혼합물을 끓여가지고 그 나오는 기체를 다시 냉각시켜가지고 만드는 거.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기화시켜가지고 기체를 다시 어떻게 냉각시켜가지고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상태 변화에서 여기 기화시킨다라는 요 표현을 하고 다시 냉각시켰다 이때 냉각시켰다 할 때는 액화 기화 현상과 액화 현상 두 가지 상태 변화를 모두 시켜야지만 우리는 중유라고 이야기한다. 선생님 왜 지금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냐면은 어떤 거하고 많이 헷갈려 하냐면은 이 중류하고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애들이 증발이라는 개념하고 많이 헷갈려 해요. 중류하고 증발하고는 틀려요. 증발은 증발은 뭐만 하는 거다? 기화만 시키는 거다. 기화만 시키는 거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염전에서 소금을 얻을 때 소금을 가둬놓고 어떻게 물만 끓여가지고 증발시켜가지고 남는 소금을 얻는 거는 증발을 이용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반대로 바닷물 소금물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물을 얻는 방법을 중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유. 이 중유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바닷물에서 식수 얻는 방법, 식수 얻기.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순수한 얻기. 그 다음에 우리 전통 소주 얻는 방법, 전통 소주 얻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원유 분리 방법. 이때 원유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니? 석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유를 분리할 때 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하는 공기 분리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중유. 다시 이야기하면은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방법이 누구다? 중유라는 거다. 이 끓는 점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고,
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을 끓는 점이라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순수한 물질 혼합물을 분류하는 방법이 증류라는 거다. 그러면 이 증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얻는 방법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두 번째 증류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 증류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다. 자, 아주 쉽게 말하면은, 자, 증류라고 하는 것은 액체 혼합물이니까 얘를 먼저 끓여서 기화시킨 다음에 기화시킨 후 다시 뭘 한다? 다시 액화하다. 다시 액화시킨다. 그래서 기화라는 상태 변화와 액화라는 상태 변화가 두 개 다 들어가야지만 증류다. 기화 현상만 들어가면은 그거는 증발이 된다. 증류가 아니라 증발이 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많이 하는 물과 에탄올 분리. 물과 에탄올을 한번 분리시켜 봅시다. 물과 에탄올을 분리시켜. 자,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아까 에탄올 수용액 소주라고 이야기했죠. 소주를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가지 달렸다는 것은 여기다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달렸어요. 가지가 이렇게 달렸어요. 근데 요거는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마개를 이렇게 막고 여기다가 이제 온도계를 이렇게 집어넣고 온도계를 온도계를 집어넣는 이유가 뭐니? 끓는 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끓는 점을 알아야 돼. 끓는 점을 파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집어넣어요. 누구를 집어야 된다? 물과 에탄올이 섞인 에탄올 수용액을 집어야 된다. 집어넣은 다음에 요 가지 달린 시험관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실린더를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제 비커에다가 엄청나게 차가운 물을 집어야 돼. 차가운 물을 집어야 돼. 차가운 물을 집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뭐 하기 위해서? 다시 액화시키기 위해서. 액화시킨다는 것은 뭐 기체를 다시 액체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어떻게 되겠니? 얘를 가열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열을 하는데 이제 인덕션이라 그러나? 그 인덕션 같은데 가열 장치를 어쨌든 올려두고 가열을 시킨다. 가열을 시킨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건데 가열을 시킨다. 가열을 시키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시험 문제 한 번씩 꼭 나와요. 여기다가 끓임 쪽을 집어넣어요. 끓임 쪽.
끓임 쪽. 끓임 쪽. 끓임 쪽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가운데에 좀 공간이 나 있어가지고 뱅뱅뱅뱅뱅 돌면서 요 혼합물이 골고루 온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한꺼번에 끓어서 확 순간적으로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엄마들 같은 경우는 찌개 끓이고 이럴 때 이 끓인 쪽 대신에 국자를 이렇게 계속 저어줍니다. 막 넘치지 않게끔 이렇게 계속 저어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계속 저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끓임 쪽을 집어야 된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나와요. 끓임 쪽을 넣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끓임 쪽을 넣는 이유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워야 돼요. 자,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면은 온도를 점점 높여가지고 끓이면은 71도씨에서는 누가 끓기 시작한다? 에탄올이 끓기 시작하고, 물은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론 물과 에탄올은 혼합물이기 때문에 순수한 에탄올은 71도씨에서 끓지만 71도, 72도씨에서 끓지만 에탄올 수용의 혼합물은 여기보다 온도가 조금 높은 한 80도 정도? 80도 정도 도시에 끓기 시작해요.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한 에탄올보다 온도가 조금 높아요. 그래도 물보다는 이렇게 끓는 점이 낫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2도, 83도에서 계속 온도를 높여가지고 끓이기 시작하면 누가 먼저 끓는다? 에탄올이 먼저 끓어가지고 에탄올이 뭐가 된다? 끓어 나와가지고 기체가 된다. 액체가 기체가 된다. 이걸 말한다. 기화 현상이다. 기화가 일어난다. 그럼 기화가 일어난 이 기체가 여기 가지 달린 시험관 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이동한다. 여기 아직 물은 남아요. 에탄올만 끓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온다. 그럼 여기 기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모일 거예요. 기체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다시 차가운 물에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이 기체가 다시 액체로 바뀌어가지고 액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다 뭐 순수한 물만 에탄올만 빠져나온다. 에탄올만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 순수한 에탄올을 얻는 것이 바로 증유가 된다. 증유가 된다. 됐나요? 요 그림이 의외로 여러분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증류 혼합물 분리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그림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거. 그럼 요거를 선생님이 그래프로 딱 그리게 되면 물과 에탄올을 딱 하면 요게 가열 시간이고 이게 온도면은 끓는 점이 점점 끓어오르다가 시간 지나고 쭉 끓어오르다가 이제 수평 구간을 쫙 된다. 아, 이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 다음에 다시 끓기 시작한다. 또 다시 이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때 먼저 끓어오는 끓는 점이 낮은 이때 누가 끓어나온다? 먼저 에탄올이 먼저 끓기 시작한다. 에탄올이 끓기 시작한다. 이때 온도를 재보면은 약 몇 도 정도 된다고? 80도 정도 된다. 80도. 원래 순수한 에탄올은 그보다 더 낮지만 얘는 혼합물 상태이기 때문에 에탄올이 끓어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물이 쭉 어떻게 끓기 시작한다. 이때 물이 끓기 시작한다. 물이
근데 여기서 순수한 에탄올만 끓어 나와야 되는데 간혹가다 물도 같이 좀 섞여서 나와요. 그럼 여기에 순수한 에탄올을 난 얻고 싶어. 근데 여기다가 물이 조금 섞여서 나오면은 어떻게 이 방법을 몇 번 걸치면은 순수한 에탄올을 거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걸러내고 나중에 진짜 순수한 에탄올만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요게 뭐 예를 들어서 가구간, 나구간, 가구간, 나구간 이렇게 뭐 해라고 시험 문제에 에탄올이 나오는 구간은 어딘가 나, 물이 나오는 구간은 나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뭐가 먼저 빠져나온다. 에탄올이 먼저 끓는다. 먼저 끓는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에탄올이 먼저 끓는다. 왜 먼저 끓을까? 끓는 점이 낮기 때문이다. 끓는 점이 낮기 때문이다. 요거 이제 우리 요거 할까? 요게 시험 문제 대부분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여기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바닷물의 식수 얻기는 여러분들 간혹 내가 만약에 무인도에 갇혔어. 무인도에 갇혔는데 과일은 많이 있는데 주위에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방법은 어떻게? 바닷물밖에 없으니까 이 바닷물에서 순수한 물을 얻어야 된다. 이때 순수한 물을 얻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소금물을 가지고 끓여버리면 된다. 그냥 끓여버리면은 물은 다 날아가고 버리고 소금만 남잖아. 그거는 증발이고 우리는 뭐 증류 과정을 거쳐가지고 증류 과정을 거친 거는 어떻게 거치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소금물을 이렇게 받아요. 소금을 받아가지고 막 끓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둬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둬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차가운 물을 집어넣어. 차가운 물을 뭐 다시 바닷물 올려놓든 어쨌든 차갑게 만들어. 그러면 차갑게 만들면은 여기다가 뭐가 물이 끓어올라 기화가 일어나면은 여기 부딪혀가지고 차가운 물을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이쪽으로 이렇게 물방울이 똑똑똑똑똑 떨어지게 해가지고 어떻게 순수한 물을 받으면 된다. 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류는 소금물을 끓이면은 기화를 시킨 다음에 이 끓여서 나오는 이 수증기를 다시 차가운 물로 만들어서 뭘 시킨다? 꼭 액화를 시킨 상태에서 다룬다. 그래서 기화 현상과 액화 현상을 같이 해야지만 증류가 된다. 우리는 순수한 물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증류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액체로 다시 만드는 것.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이 증류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뭐 하냐면 전통 소주. 전통 소주 얻는 방법. 이 전통 소주 얻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맨 처음 왠지 느낌이 우리나라가 방법을 개발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이거 아픈 역사긴 한데 몽골이 우리나라 침략해 왔을 때 걔네들이 이제 승리의 참 기쁨으로 이제 술 마실 때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술을 얻어가지고 마시더라. 그 우리나라 이렇게 보고 저런 방법이 있었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방법을 써가지고 소주를 만들어요. 이때 전통 소주라고 하면 우리 슈퍼에서 파는 그런 소주가 아니라
이때 전통 소주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안동 소주, 안동에서 만든 소주, 안동 소주, 혹은 법주라고 해요. 법주. 그래서 이렇게 차례 지낼 때, 혹은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주로 많이 쓰는 술을 이렇게 전통 소주로 많이 써요. 가격이 약간 더 비싸. 전통 방법은 한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항아리 같이 생긴 거에다가 여기다가 엄청나게 탁한 술 같은 거 두고, 쉽게 말하면 곡주, 뭐 막걸리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발효주 이런 거를 여기다가 올려놓고 아궁에다가 장작을 좀 막 떼. 장작을 떼면은 막 끓기 시작한다. 끓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 어떻게 소주가 이렇게 에탄올이 쭉 이렇게 와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다시 여기다가 이제 차가운 물 두고, 차가운 물 되면 여기 다시 액화 현상이 일어나면 쪼르르 물이 떨어진다. 여기다 이렇게 받쳐가지고 깨끗한 우리 전통 소주를 얻는다. 그래서 우리 맥주라든지 막걸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술 종류에도 어떻게 들어가냐? 발효주에 들어가요. 발효주.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다 그래서 발효주고, 우리처럼 여기 소주, 맑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증류주라고 이야기해요. 이 증류 방법을 써가지고 만든 술이다 그래서 증류주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통 소주 얻는다. 됐습니까? 이런 방법은 요거 앞에 거, 요 그림은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우리 학교 선생님이 간혹 이거 시험 문제 낼 수도 있는데 똑같은 원리예요. 여기서 탁한 술에서 쭉 하면은 기화 현상이 일어나고, 기화 현상에서 차가운 물과 만나가지고 여기서 액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순수한 액체 소주를 얻는다. 이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요거보다도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그리고 이게 또 우리나라가 기술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세 번째가 원유 분리. 이 원유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한다? 석유를 이야기한다. 석유.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라크, 이란 뭐 이런 나라에서 땅 속에서 캐는 거, 캐가지고 막 캐가 석유를 캐요. 석유를 캐가지고 걔네들은 각 나라에 이제 판다 이 말이야. 걔네들은 땅 속에 묻혀 있는 그 석유만 다 팔아도 뚱뚱거리고 살아요. 일 안 해도 돼. 여기 선생님 제일 부러운 애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예요. 그 밑에 있는 지 땅에서 지금 석유가 나고 있다. 그럼 이건 이제 얘한테 팔아가지고 돈 쓰면 된다. 재산이 몇십조 되죠, 그렇죠? 스포츠카가 막 100대 있고 막 그랬다. 그리고 부인도 막 몇십 명 된다. 부인도 진짜요? 부인도 몇십 명 돼. 그 가장 최근에 나온 그 드라마 뭐지? 여러분 드라마 잘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거기 가수 중에 한 명, 여자 걸그룹 1세대 걸그룹 누구니? 여러 명 나온 소녀시대에 그 되게 예쁘네. 유나야? 그 유나가 나온 드라마. 그 킹더랜드. 그 킹더랜드에 거기 남자 주인공이랑 같이 사이가 안 좋았던 거기 왕자 한 명 오죠. 그러고 와서 네
윤한테 반해가지고 너 내 부인이라 그러지. 진짜 부인이 아니고 몇 번째 부인인데 그 선물로 뭐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중에서 나랑 결혼을 하려니까 아주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에 윤아 입장이라면 결혼합니다. 결혼해요. 쉬고 편안하게 사는. 그리고 정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면 되죠. 위자료 받고 이혼하면 되죠. 그래서 서준이한테 다시 가면 된대. 근데 서준이도 부자니까 뭐 어쨌든 이 석유를 맨 처음에 걔네들은 이 석유를 분류를 시켜가지고 강남한테 안 팔아요. 걔네들은 언제 그냥 석유가 많으니까 그냥 정제되어 있지 않은 거 그냥 판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거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각 용도에 맞게끔 분류를 시킨다. 그거 되게 높은 탑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높은 탑이 있는데 쌤이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탑은 여러분들 그림 교재에 있는 그림 보고 이해를 하면 그냥 이해만 하세요. 여기다가 우리 석유 원유를 집어야 된다. 원유를 집어 넣은 상태에서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게 되면은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위로 갈수록 중요한 거고 위로 갈수록 끓는 점이 어떻다? 끓는 점이 낮다. 끓는 점이 낮은 게 가장 먼저 끓어오른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위에 있는 가스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영하예요. 영하 2도 가요. 그럼 영하 2도에서 한 1도만 줘도 끓어버린다. 얘는. 여기 맨 끝에 있는 남아있는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약 300도가 넘는다. 그럼 얘 300도 이상으로 가열해야만 그때 끓는다. 그럼 10도만 온도 줘도 이 가스는 끓어나버리고 아스팔트는 아직까지 있다. 이런 식으로 위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끓는 점 중에서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끓는 점이 낮을수록 위로 간다. 이 개념 무조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끓는 점을 이용한 혼합물 분리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끓는 점이 낮다.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 먼저 끓으니까 제일 먼저 위에 올라오겠구나 하는 걸 기본 베이스로 깔아야 됩니다. 그럼 맨 처음에 끓는 점이 낮아가지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가스예요. 가스. 석유가스. 이 석유가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에서 공부했던 LPG하고 LNG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석유가스. 나중에 공부하지.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 LPG를 다시 분류를 시키면은 프로테인하고 부테인으로 나눕니다. 우리 부테인은 흔히 우리 일회용 휴대 가스레인지에 쓰는 부탄가스 있죠? 그 부탄가스가 여기서 나오는 부테인이라는 기체예요. 걔를 액체로 다시 만든 거를 부탄가스라고 한다. 부탄가스 선생님 어렸을 때도 되게 신기했어요. 분명히 부를 때는 부탄가스라고 부르는데 흔들어 보면 액체야. 가스는 기체인데 흔들어 보면 액체야. 근데 왜 이걸 부탄가스라고 하지? 되게 신기했다. 여기서 그러면 가스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 자동차에 많이 쓰이는 휘발유가 됩니다. 휘발유는 우리 자동차 이런 내연기관에다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휘발유. 그 다음에 등유는 우리 비행기 연료, 항공 연료에 이 등유가 써요. 그 다음에 경유. 선생님 우리 아버지 자동차는 휘발유차가 아니라 경유차인데요 할 때 그 경유. 오토바이도 경유를 넣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 경유 다음에 이제 중유라는 게 있는데
중류는 주로 이제 선박, 엄청나게 큰 선박 움직일 때 연료를 쓰는 게 중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아스팔트. 이 찌꺼기. 그 얘네들 도로 포장할 때 많이 써요. 그럼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상태 변화에서도 알다시피 우리 끓는 점 했을 때 여기 얘네들은 무슨 상태니? 기체 상태. 얘네들은 무슨 상태니? 액체 상태. 아스팔트 고체 상태. 우리 아까 지난 시간 우리 프린트물에서 보면은 끓는 점 가장 낮은 거 누구라고 했니? 기체 상태다. 여기서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액체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이 가장 높은데 고체 상태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석유 맨 처음에 있는 우리 수입해오는 그 석유를 요 중류탑에다가 끓는 점 중류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딱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하면 가스 나오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순서대로 나온다. 이거 간혹 가다 학교 시험 선생님이 이거 순서 쓰는 거 시험 문제도 나와요. 가장 먼저 끓여놓고 나오는 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번 뭐 이렇게, 2번 뭐 이렇게. 그건 너무 쉬운 문제고, 이것도 하나. 요거는 주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죠.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또 잘 등장하는 게 네 번째는 뭐냐면은 병원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병원에서 많이 쓰니까 뭘 하냐면 우리 공기의 분리. 공기의 분리는 병원에서 많이 써요. 야, 우리 중환자실에 사람 여기 있으면 중환자실에 이렇게 보면은 환자에 누워 있으면 이렇게 뭐 마스크 같은 거 씌우죠. 마스크 같은 거 씌운다. 그럼 그 마스크에 뭐가 나오니? 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산소. 그래서 그 병원의 중환자들은 이 안에 있는 이 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공기에 있는 거는 산소가 한 20%밖에 안 들어 있으니까 산소통에 들을 때 산소 마스크를 쓰면 산소가 100% 들어온다. 그래서 숨쉬기 훨씬 더 편리하다. 그렇게 하려면은 순수한 산소만 따로 뽑아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순수한 공기를 분리하는 방법도 어떻게? 중류를 이용해서. 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여기다가 공기를 주입시켜. 주위에 있는 공기를 여기다 이렇게 주입시킵니다. 그럼 여기 공기가 막 섞여 있을 거야. 공기가 섞여 있는데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기체.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기체는 위에 자리하겠니? 아래에 자리하겠니?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기체는 위에 존재하겠죠, 그렇죠? 선생님 끓는 점이 낮을수록 위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끓는 점이 낮은 기체 분리해줍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어떻게 액체 상태로 만들어 버려야 돼.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누구냐? 바로 질소입니다. 질소를 그래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액화질소. 액화질소는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한 영하 300도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차가워요. 나중에 통합과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액화질소, 액체질소를 넣으면은 자석이 이렇게 붕 뜨는 초전도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거는 영하 273도 정도 되면 자석 위에 떠요. 초전도체라는 거. 붕 떠. 그리고 자석 위로만 또 다닐 수 있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게 자기구상 열차예요. 근데 그거는 초전도체는 어떤 상태 때만 하냐면 영하 273도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자석 위에서 떠.
그럼 요거 273도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때 부어주는 게 바로 액화질소, 액체질소. 그 다음에 위에 분리되는 게 누구다? 아르곤입니다. 우리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질소죠, 그렇죠? 그래서 질소를 가장 먼저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우리가 이제 얻고자 하는 게 뭐야? 산소야, 산소. 그래서 산소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빼가지고 얘도 산소도 어떻게 해야 되니? 액체 상태로 만들죠, 그렇죠? 액체 상태로 만들어. 액화시켜가지고 액체 상태로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혹시 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냥 흘겨진 가거나 이렇게 해서 봤는데 좀 이제 앞으로 이런 장면 나오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딱 누워있으면 산소 마스크 딱 끼우고 산소 마스크 딱 끼운데 그 호스를 쭉 따라가 보면은 약간 액체 같은 데서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끓고 있는 그 장면이 나와요. 본 적 있나?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액체 산소. 이렇게 해서 거기서 부글부글 또 완전히 이제 산소, 순수한 산소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계속 투입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들이 숨쉬기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이제 공기 분리는 어떻게 병원에서 많이 해요. 병원에서.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이제 우리 요거 했어. 전통소주 얻는 거, 식수 얻는 거, 원유 분리하는 거, 공기 분리하는 거 다 했는데 요 끓는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 하나 요거 하는 거. LPG 중에서도 또 다시 나오는 게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 중에서 누구하고 분류하냐면 다섯 번째 이 LPG 가스에 들어있는 것 누가 들어있냐면은 뷰테인하고 뷰테인이 여러분들 아까 말했죠? 부탄가스, 흔히 말하는 부탄가스. 얘는 영하 5도씨에 되면 끓어버려요. 그 다음에 뷰테인하고 섞여 있는 프로페인 가스. 프로페인 가스는 영하 한 35도 정도 끓어. 영하 35도 정도 끓어. 요 프로페인 가스가 우리 흔히 말하는 식당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막아가지고 호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 뒤편에 가보면 이렇게 회색풍으로 이렇게 세워진 거.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옛날식 발음으로 프로판 가스 뭐 이렇게 한다. 프로판 가스 들어봤니? 프로판 가스, 부탄 가스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는 뷰테인 프로페인입니다. 얘를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둥근 플라스크에다가 이렇게 담아두고 이 프로페인 가스하고 뷰테인 가스를 여기다 같이 넣어서 지금 기체 상태예요. 기체 상태. 여기다가 엄청나게 차가운 물을 집어넣어. 차가운 물. 여러분들 조건이 있어. 아무리 차가운 물이라 해봐야 0도씨 밑으로 못 내려가요. 왜? 0도씨 밑으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물이 아니라 얼음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러면 더 차가운 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물질의 특성 중에서 혼합 물을 만들어 버려요. 어느 점을 더 낮춰버린다. 어느 점을 더 낮추기 위해서 누구를 썼는가? 소금을 섞어가지고 우리가 소금물을 만들어. 소금물을 엄청 넣자. 이때 소금물이 영하 한 20도 정도 됩니다. 딱 얘네들 사이에. 그럼 얘네들 사이에서 기체를 집어 넣어버리면은 누가 먼저 액화가 될까? 액화가 누가 먼저 될까? 지금 기체 상태인데 누가 먼저 액화가 될까?
누가 먼저 액화가 되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기서 먼저 액화가 되는 것은 끓는 점이 높은 뷰테인부터 먼저 액화됩니다. 먼저 액화된다. 뷰테인이 먼저 액화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영하 20도야. 영하 20도는 얘는 영하 35도니 끓는 점이 영하 35도야. 20도만 되더라도 얘는 영하 35도만 돼도 끓어버리니까 지금 영하 20도니까 얘는 지금 끓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얘는 아직까지 기체 상태야. 근데 얘는 영하 5도씨에서 5도씨 이상 되어야지 끓어. 영하 10도씨 이상 돼도 끓어. 아니 영하 3도 돼도 끓어. 근데 지금 영하 20도니까 얘는 아직까지 못 끓어. 못 끓으니까 기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근데 얘가 먼저 액화된다. 근데 액화되니까 어떻게? 뷰테인부터 먼저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용기에 딱 담궈놓은 게 그게 우리가 흔들어서 보는 부탄가스다. 부탄가스다. 그리고 부탄가스를 먼저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부탄가스를 쓰고 나머지 프로페인 가스는 그대로 기체 상태로 놔가지고 딱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식당에 준다. 그게 프로판가스다. 됐나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끓는 점을 이용한 혼합물 분리해서 이걸 해서 이제 10분 쉬었다 할 건데 교재 81페이지 내용 한 번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81페이지 한 번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울 거예요. 미리 사진 찍으세요. 요 개념 정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81페이지는 요 개념을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81페이지에 나온 그림 중에서는 1번 문제의 그림이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등장하는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선생님하고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요 그림이다. 요 그림은 무슨 차이를 이용해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일까 하면은 뭐를 이용한 거다? 여기 끓는 점을 이용한 거다. 끓는 점을 이용합니다. 끓는 점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낮은 누구부터? 에탄올부터 먼저 끓어나온다.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온다. 2번 문제 보면은 요 곡선이다, 그쵸? 요 곡선일 때 에탄올이 나오는 구간은 나 구간이 되고 물이 끓어나오는 구간은 라 구간이 된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에탄올이 끓어나오는 온도를 여기는 70 몇 도로 해놨니? 78도로 해놨죠. 그렇죠? 78도로 해놨는데 보통 한 80도 정도 돼서 그런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78도, 80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수한 에탄올보다 온도가 조금 더 높다. 왜? 이때는 에탄올 수용의 혼합 상태이기 때문에 혼합물이기 때문에 3번과 같은 것은 이때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이거죠. 그렇죠? 이거 지금 하는 거 중류를 이용한 방법이야. 중류. 4번 중류탑의 원유를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뭐니? 물질의 특성은 끓는 점. 5번 끓는 점이 낮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끓는 점이 낮은 순서라 그러면 어디? 맨 위에부터 끓는 점이 낮을수록 위에 존재하니까. 그 쓰면은 어떻게 되니? 위에 있는 거.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순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81페이지까지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분이니까 30분까지 쉬었다가 다음 단원으로 1도차를 이용한 분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